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모처럼 기쁜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를 꺾고 24조 원대에 달하는 체코 원전 건설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었는데 이 어젯밤 대통령실에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저희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성태훈 정책실장의 브리핑이었는데 우선 대통령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15년 만에 쾌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15년이란 게 뭐 이렇게 기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을 추구했고요.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사실은 UAE에서 이제 원전 수주할 때만 해도 2030년까지 우리나라 뭐 3대 수출 강국이 되겠다. 예.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폈었는데 한동안 위축이 되었다가 이것을 다시 살렸다라는 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에너지 전환 이슈가 생기면서 특히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 원자력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기기들은 전력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전력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끊겼다 하면은 이제 공정 같은 게 멈추게 되고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오류가 생기게 되니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전이 그 핵심에 사실은 미래로 간다라 그러면 수소 발전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중간 단계에서는 원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늘리고 우리나라 경쟁력도 강화하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쟁 상대가 프랑스였어요. 원전 대국인데 이 안방에서 프랑스를 제쳐서 수주를 단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EU인데 같이 어떻게 큰 틀에서 보자라 그러면 예. EU에서 프랑스를 제끼고 꺾고 사실은 한국이 수주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우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이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UAE의 원전에서도 결국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는 납기 일시하고 납기 기간, 흔히 말하는 가격까지 정확하게 지키면서 공정을 진행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뭐 보통 뭐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지을 때 예산보다 뭐 1.5배가 늘어났다든지 공기가 길어졌다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흔히 말하는 원전을 제때 정확한 가격에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한국에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이 원전 전체에 대해서 공급망 체계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번 뭐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다 한국 기업들이거든요. 설계, 그다음에 운용, 뭐 설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국가이기도 하고 특히나 과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전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개씩은 계속 짓고 있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한 번 또 안 짓게 되면은 결국은 기술자들이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러면서 기술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유지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서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주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번 2기 말고 플러스 알파 수주도 이뤄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추가로 2기 건설을 한다면은 또 우리가 우선 협상권의 대상자인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원전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은 예전에 LNG에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LNG에 의존을 많이 했다는 것은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런 나라들에서 더 이상 이제 러시아 LNG, 러시아 천연가스를 의존하는 것이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원전을 짓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2개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했지만 추가로 이제 2개를 더 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추가로 2개 더 지을 때는 이 한국을 우선적인 파트너로 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것은 물론 흔히 말하는 공개 경쟁이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공정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밸류 체인 같은 것도 인정받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로써 뭐 양질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전이란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분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설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는 시공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에너지 제공해준, 그러니까 우라늄 에너지 제공해준 에너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뭐 한국수력 원자력 운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퍼레이션한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다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전체를 수주한 거기 때문에 24조 원 전체를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 뭐 단가도 낮출 수 있고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향후 유럽 수출의 어떤 청신호까지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유럽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체코와의 본계약 체결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나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협상 대상이니까요. 이제 공기라든지 공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건설비라든지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좀 따져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된 것은 아니고 이제 건설비라든지 이거 정확하게 찝어내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2029년부터 저어가지고 뭐 35년쯤이면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원전 수주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일단은 받긴 받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뭐든지 설계를 다시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좀 있고 실제 시공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뉴욕 증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눈에 띄는 결과가 반도체주가 좀 급락을 했는데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이게 방금 뉴스에서 나왔는데 지금 뭐 크게는 두 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 나왔지만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AI 발전의 핵심이다 보니까 중국 AI 발전을 누르는 가장 큰 어떤 기회로서 미국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의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기업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지금 다우존스는 주가가 올라갔는데 나스닥의 어떤 주가 상승한 주식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요. 네.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이런 경향들이 보이면서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